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TSMC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TSMC가 최대 주주로 있는 대만의 디지타임스에는 최근 TSMC 기사가 많습니다. 요지는 대략 이렇습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으로 전 세계적인 서플라이 체인에 큰 구멍이 나고 있지만 그 TSMC는 예외라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파운드리로서 올 1분기 판매 지침을 수정할 계획이 없다는 점도 강조합니다. 아직까지 고객 누구도 전염병에도 불구하고 주문을 줄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 팹의 운영도 여전히 빠듯한 상황이라는 점도 빼놓지 않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대만 디지타임스는 다른 거는 몰라도 TSMC와 관련한 기사 정확도는 매우 높습니다. 팩트 파인딩에서 뛰어난데요. 그래서 기사 곳곳에 숨어있는 팩트는 건져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전에 제가 방송에서 TSMC가 중국에 2개 공장이 있고 그 난징에는 12인치 팹이 그리고 상하이에는 8인치 팹이 있다는 점을 짚어드렸습니다. 그 팩트를 놓고 이런저런 제 나름의 해설을 들려드렸습니다. 그 요지는 12인치 팹은 그 10나노 안팎의 첨단 칩을 만드는데 이 첨단 칩을 만드는 12인치 팹이 우한 폐렴 바이러스 위험 지역인 난징에 있기 때문에 그 TSMC 고민이 클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지금 공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해도 탈이 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지적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디지타임스 기사에서 새 팩트를 발견했습니다. 제 커뮤니티에도 공지해 드렸는데요. 바로 TSMC 중국 팹을 통한 매출 비중이 전체의 한 자릿수라는 점입니다. 이 팩트가 TSMC 관계자 발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기사 작성 간행상 업계 관계자 발로 표기했지만 그 내용은 맞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전 방송에서 TSMC의 12인치 그 팹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멘트를 날렸던 것은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TSMC는 지금 자신감 있는 그 분위기와는 달리 불안 요인이 적지 않습니다. 일전 방송에서도 언급드렸지만 그 중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40%인 하웨이가 최대 고객이고 아직 공장 가동도 안 되고 있는 그 폭스콘 중국 공장에서 아이폰을 만드는 애플이 두 번째 큰 고객입니다. TSMC는 하웨이 AP를 설계하는 하이실리콘으로부터 주문은 여전히 많고 애플로부터 주문도 전혀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주문은 줄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월, 2월 물량은 이미 수개월 전에 이들 기업으로부터 발주된 물량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중국에서 1분기 IT 기기 판매가 거의 절벽 수준이 되면 그때도 TSMC로의 하이실리콘, 애플, 그 미디어텍의 주문이 그대로일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답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난징의 TSMC 12인치 팹에 대한 일전의 방송의 견해는 비관적인 톤이 너무 강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확신하기 어려운 부분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바로 12인치 난징 팹에서 어떤 칩을 만드느냐 하는 이슈였습니다. 일단 그 디지타임스에서는 2018년 말부터 난징 팹을 통해서 16나노, 12나노 핀펫 칩을 생산하기 시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16나노, 12나노 칩만을 만드는지는 정확히 언급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12인치 팹은 300mm 팹으로 10나노 안팎의 첨단 칩을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7나노 칩을 만들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난징 12인치 팹이 기존 16나노, 12나노 칩 생산 라인에 추가로 그 10나노 이하 칩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라인을 확충하지 않았다면 제 진단이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댓글로도 한 분이 TSMC가 최첨단 공정 칩의 경우는 대만 밖으로는 반출을 안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더 따졌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어찌됐든 지금은 비상시국입니다. 중국 내 상황이 굉장히 안 좋고 틀림없이 칩 메이커에 타격을 줄 것입니다. 그 악영향의 폭이 얼마나 될지는 지금으로서는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현재로는 그 1분기 내내 IT 기기 판매가 중국에서 굉장히 위축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담으로 사실 이번 우한 폐렴 사태는 결국 중국의 너무 의존적인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의 위험성에 대해서 상기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중국에서 공장을 빼서 다른 나라로 옮기는 것도 분명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냉정히 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는 적응해야 하는 문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견뎌내야 하는 악재라는 의미인데요. 중국이 최대 시장이고 다른 곳에서 만들어서 중국으로 판매하는 것은 많은 부분에서 걸리는 문제가 많습니다. 당장 그런 시도를 하는 기업에게는 중국 정부가 페널티를 부과할 가능성이 큽니다. 가뜩이나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중국에서 나가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페이버를 주면서까지
중국에 머물라고 중국 정부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마당에 중국을 나간다고 하면 중국 정부가 바로 기업 때리기에 나설 공산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최대 시장이고 이 시장을 가져가려면 결국 중국에 공장을 짓고 여기서 만들어 파는 게 낫습니다. 체제가 다른 중국 리스크, 또 이번 바이러스 사태처럼 다른 서구권 국가에 비해 돌발적인 악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환경이라는 점은 분명 기업에게 부담입니다. 하지만 이런 복잡한 것들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느냐에 인류 기업의 성패가 달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공개된 갤럭시 S20만 봐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제품 사양은 이미 다 알려져 있으니 첨언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니케이에 재밌는 기사가 났는데요. 갤럭시 S20의 출시로 지난해 4분기에 애플의 스마트폰 판매가 뒤지면서 분기 기준으로 스마트폰 판매 2위로 내려앉은 삼성이 다시 앞서 나갈 수 있는 계기를 잡았다는 취지의 기사였습니다. 하웨이가 미국 블랙리스트에 여전히 올라있고 애플이 아직 5G 아이폰을 출시하는 상황인 점, 그리고 중국에서 잘나가는 하웨이와 애플이 신종 코로나 사태로 중국에서 판매가 미미한 삼성에 비해서 더 큰 악영향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삼성으로서는 현재 기회를 잘 살려나가면 승산이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사실 5G 경쟁은 이제 막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어떤 업체가 치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스마트폰 시장 판도에도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애플도 하웨이도 삼성도 위기 관리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